네, 오늘은 자 마바움이 마지막 마바움입니다. 또 하다 보면 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을 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신 분이 성인 리더님 한 분이거든요. 성인 리더님이 아이 마바움 표를 조금 풀어달라고 본인 아이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이제 성인 리더님 허락하에 우리 전체가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 아는 거를 또 두드려야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그러면 뭔지 느낌이 옵니까? 느낌 옵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마이크로바이옴 뭡니까? 해봐, 얘기해봐요. 옳지. 우리 광현 언니 제일 잘했다. 미생물의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미생물의 생태계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잖아. 아니고 유산균이 살고 있는 모습, 생태계.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 너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 어, 뭐 우리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 우리 남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떨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유산균이 뭐 몇 마리가 살고 유익균이 몇 개가 있고 아니 생태계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알아야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건지 유지되고 있는 건지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봐야 효과를 못 냅니다. 산삼도 효과를 못 냅니다. 한약도 효과를 못 냅니다. 양약은 낼 수 있겠죠. 약이니까. 어떤 효과를 내요? 생태계를 더 망가뜨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독이 약이 될 때가 있고 그걸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나의 생태계는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약이라도 우리가 그런 걸 약이라고 생각 안 하고 먹고 있는 약이 있죠. 어떤 약이 약이 아니다. 나는 뭐 항생제만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약이 쉽게 내가 먹고 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안 된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먹고 있는 약들이 뭐 어떤 걸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장 촉진제 그 끝났지? 이건요. 마이크로바이옴만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장 촉진되는 호르몬제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호르몬은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진짜 위험해요, 호르몬제는. 우리가 연골이 있죠, 연골이. 연골이 무릎과 무릎 사이는 아니지, 무릎과 무릎 사이는 거기서 보던 이상한, 죄송합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 다 알아들어? 나이가 좀 있나 봐, 다들. 무릎과 무릎 사이. 뼈와 뼈 사이에 이게 구부러지는 데 있는 게 연골인데 연골이 두께가 얼마라고 했어요? 3mm, 3mm, 3mm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써야 돼. 진짜 얇죠, 연골이. 놀랍지 않아요? 그 아니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3mm를 이거를 이렇게 달아버리면 뼈가요, 시멘트처럼 딱딱하다면 이게 달아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얼마 만에 시멘트나 쇠같이 우리가 뼈가 딱딱하다, 쿠션이 없다고 뼈 자체가 그러면 이거 부딪힐 때마다 달아버리는데 3mm 닳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쓰고 있는 거죠.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는 그 연골. 그걸 3mm짜리를 어떻게 100세까지 쓰냐는 거죠. 그건
뼈에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아이들이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골 사이에 물렁뼈 같은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 쿠션으로 안 닿게 해주는 거죠. 안 닿게. 그래서 수분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닳게 돼. 그 3mm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작은 3mm를 평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주변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르몬은 평생 얼마나 나올까? 엄지 손톱만큼 나와요. 엄지 손톱만큼 양이.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뿌린다고 해요. 뇌하수체에서 인지를 해서 전달하고 뿌리고 전달하고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그게 돌아가야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가요.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기는 게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답게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행복하지도 못하며 분노 조절 장애도 일으키며 그다음 호르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즉 탈수컷화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 알죠? 탈수컷화. 탈수컷이 뭐예요? 남자가 언니 이렇게 하는 게 탈수컷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기를 바래요. 평생 요만큼 나오는 그것을 조절해서 착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사 한 방에 얼마나 많은 양의 호르몬제가 들어갈까요? 그것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할까요? 못할까요? 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찌찌 좀 늦게, 좀 빨리 나오면 어때? 생리 좀 빨리 하면 어때요? 문화적 충격이 있겠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인 생리를 하는 건 정상적이잖아요. 여자라면 생리를 해야죠. 안 하는 게 문제지. 엄마들이 중학교 때까지 생리 안 하면 기뻐야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 생리를 안 한다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는 클진 몰라도 여성화가 안 되어서 목소리도 굵어지고요. 그리고 하관도 굵어지고요. 그리고 길어지고요.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로 배구 선수 인상 있죠. 그 거인병 같은 그런 인상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서 그렇고 또 거꾸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남자애들이 어깨가 안 벌어지고 이렇게 둥실둥실이 살이 막 좀 찌면서 뭐 이렇게 좀 어깨가 딱 벌어질 때 안 벌어지고 여성화가 되면서 고환이 위축되고 그리고 똥구멍과 고환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르몬이 제대로 안 되면 부신 기능이 망가져요. 신장 위에, 옆에 붙어있는 부신이 망가지면요, 자율신경, 교감신경, 그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부신이 안 좋으면 쿠싱 증후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맞을 수도 있잖아. 저같이 이제 아토피가 뭐 이렇게 막 올라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급하면. 그죠? 그리고 막 통증이 오면 스테로이드제를 맞는데 그럼 맞으면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제를 투입한다는 거는 성장 하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키 좀 작고 그래 크지 그래 뭐 고마마.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임상을 굳이 우리 아이한테 해야 할까? 임상을 없어요. 임상이 쥐밖에 없는데 쥐가 아프다 가프다 말을 하나 고프다 자프다 말을 하나 생리를 늦게 한다 빨리 한다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메이 안 먹어도 됩니다. 뭐 아메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은 진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장 문제가 아니에요. 장도 엉망이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이 아니므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아주 아주 안 좋은 거 나중에 불임되고 알을 낳는데 애가 이상하고 그럼 어떡할 건데 평생은 좀 작게 자라지 뭐 찌찌 좀 빨리 나오지 뭐 생리 좀 빨리 하면 어떻노? 안 그래요? 1년 지나면 가도 큰다 마. 2학년이 생리하면 3학년 되면 좀 감당이 되고 4학년 되면 될 정상이다 마. 뭐 안 그래요? 그런 무서운 일은 저는 진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흥분해서 죄송하고. 자, 우리가
자, 넘어가서 너무 큰 건을 던지셨어요. 우리 혜영 리더님 너무 큰 건 던져가지고 제가 흥분했습니다. 자, 성장촉진제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해치는 없애는 폭탄과 같으나 핵폭탄 좋은 거 나쁜 거 싹 다 죽이는 그래서 장 자체의 기능이 아주 떨어지게 만드는 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호르몬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면역.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대사의 모든, 소화의 모든,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유산균의 억수리 힘인데 이걸 다 파괴시키는 게 우리가 약이라는 건데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합니다. 파괴시킨 줄을 알면 폭탄으로 다시 투여해서 정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막 죽어도 약을 안 먹는다는 아니죠. 죽을 것 같으면 먹어야죠. 코로나 이빨 걸려 약을 먹어야지 안심이 될 것 같으면 먹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 내가 콧물이 찡 나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 그래 안 가면 불안해서 콧물 조금 열 38도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어. 그 약이 어떤 약이더라도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먹이고 그만큼 그 이상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어떤 게 또 핵폭탄일까? 우리가 뭐지? 항염, 뭐지? 바이러스 죽이는 게 뭐예요? 제일 치명적인 거.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말고 또 뭐 있어요? 맞죠, 맞죠. 그래요. 항생제 말고. 그래, 해열제. 해열제도 폭탄 똑같아요. 해열제도. 항생제랑 또 인스턴트. 비슷하긴 하지만 핵폭탄은 아니에요. 중간 핵폭탄보다 조금 떨어져. 또, 약 중에, 약 중에 우리가 장하고 아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먹는 거. 예방주사. 맞아요. 예방주사는 ADH 증후군을 만들거나 자폐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폐아의 그 추적을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다 실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예방주사를 안 맞아요. 이유는 예방주사를 받은 애들, 그러니까 자폐 중에 예방주사가 70% 이상이 예방주사 때문에 자폐가 된 경우가 70%라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맞게 되기도 하는데 약간 후진국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은 어린아이일수록 맞히면 안 된다는데 어린아이일수록 많이 맞히죠. 그래서 다 따지가면서 맞히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시한을 뒤로 그 홍역 이런 거는 맞춰야 되겠죠. 옮으면 안 되니까 알아보면 되는데 많이 앓고 막 꼼보 생기면 안 되니까 한데 국가에서 정해준 어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꼭 맞아야 되는 그 위에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타이레놀 그렇죠. 타이레놀 항생제와 똑같은 핵폭탄입니다. 얘 항생제잖아.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어떤 게 핵폭탄일까? 소화제. 소화제. 여러분 소화제 속이 더부룩 하면 소화제 먹죠? 그 소화제는 아무런 약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나라가 소화제 전 세계 1등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새로 나온 거 있죠? 새로 나온 이름이 뭐예요? 엔자임, 네, 맞습니다. 그래, 엔자임이 나오기 어려운 이 상품인데 그 아메이에서보다 이 HM 파마에서 힘을 써서 나온 거라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장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 소화제죠. 얘는 우리 소화액을 덜 쓰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천연 소화액으로 소화를 시켜내기 때문에 나의 소화액을 보호하는 겁니다. 소화액을 타고납니다. 하늘이 내가 태어날 때 얼만큼 써라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식을 하거나 많이 먹으면 많이 써지죠. 그럼으로써 점점 소화를 못 시키게 되고 그러면 빨리 늙고 빨리 죽게 되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는 엄청 중요해요. 암이 걸려도 잘 먹고 살 안 빠지고
소화 잘하고 이러면 조금 기가 조금 넘어가도 몇 기가 좀 넘어가도 버티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살이 많이 빠지고 소화를 못 해내고 못 먹으면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는 가장 병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소화제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소화제가 여러분 핵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먹죠? 관절염 약 먹죠? 고혈압 약 먹죠? 당뇨 약 먹죠? 콜레스테롤 약 먹죠? 모든 약은 뭐라고요? 핵폭탄입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고혈압약을 안 드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어때요? 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켜내셔야 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다 죽지는 않겠죠. 다 죽으면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니까. 싹 다 죽어요? 야, 싹 다 죽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사망엔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극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골골골골골 안 좋아지고 점점 다른 병에 합병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모든 약입니다. 모든 약. 그래서 우리가 소화제부터 왜 우리가 담 걸리면 근육이완제 이런 거 먹죠? 먹고 뭐 맞죠? 그런 것들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게 뭐죠? 자, 입으로 웅얼웅얼웅얼 포스트 바이오티스. 시작. 혹시 자신이 없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그죠? 유익한 대사물질. 오케이. 미생물이 내 안에서 아까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생태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물질 중에 내 몸에 좋은 거. 종류는 뭐가 있죠? 어떤 종류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아, 포스트바이오틱스였어요? 단세지방산, 비타민 B, 비타민 K, 아미노산, 각종 신경전달 물질. 뭐 내가 다 외웠다, 막. 맞죠? 뭐 향균 펩타이드, 면역 물질,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우리가 필수 비타민이 아닌 모든 것이 장내에서 만들어집니다. 필수라는 것은 내 몸에서는 안 나오니까 외부에서 꼭 먹어라. 비타민 C는 필수 비타민 C입니까? 그냥 비타민 C입니까? 어? 자, 입으로. 자, 비타민 C는 필수 비타민 C입니까? 그냥 비타민 C입니까? 그냥. 우리가 몸에 비타민 C가 나와. 광고에서 봤죠? 누구? 오랑우탄 아닌 그런 애들, 영장류. 그런 애들은 안 나온다고. 옛날 한 옛날에 나왔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외부에서 섭취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내가 외부에서 섭취를 안 하면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필수 비타민. 자, 아미노산의 필수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그냥 아미노산 합쳐서 20개. 필수가 몇 개? 9개. 그냥이 11개. 11개는 몸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대부분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를 해서 나오는 유익한 대사 물질에서 나온다고. 그게 안 되면 밖에서 먹어야 돼. 필수는 사는데 꼭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인은 굉장히 부족하다. 아무리 프로틴을 많이 먹어도 넘치지 않는다. 우리의 식생활상. 알겠죠? 이해 갔죠? 그래서 프로틴이 기본이 되는 거죠. 비타민 C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 C는 고통도 없애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반드시 섭취해. 특히 뭘 하는 편식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애들이 앞만 먹으면 씨를 얼마나 먹겠다고. 과일의 씨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희진님이 그때 강의할 때 얘기했죠. 비타민은 채소가 광합성을 할 때 만들어내는 것. 지가 만들어내는 게 비타민이고 미네랄은 땅 속에서 지가 땡기는 거. 있던 걸 땡기는 거. 알겠죠? 그래서 비타민이 많으려면 태양과 빛과 비 이런 것들이 적절히 많은 땅이어야 하고 장소여야 하고 미네랄이 많으려면 땅에 있는 미네랄이 많아야 땡기겠죠. 그래서 좋은 땅이어야 미네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은 미네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옛날 코끼리 담배 피는 코끼리가 왜 담배를 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부터 더 옛날에 공룡이 다니던 시절에도 우리나라는 땅이었다고. 고성에 공룡 발자국이 딱 찍혀 있잖아. 익룡이 아니고 공룡 시대에도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화학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땅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고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뉴트리라이트의 입장에서 미네랄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많은 땅은 어떻게? 바다에서 원래는 바다였는데 이거 막 지진이 생겨서 부앙 올라왔어. 그 미네랄이 엄청 많은 거죠. 자, 히말라야가 융기된 산이에요. 원래 산이에요. 융기된 산이야. 그래서 히말라야 꽃소금이 있는 거지. 소금은 원래 바다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야가 이래 올라와가지고 저 꼭대기에 한 옛날에 아주 깨끗한 소금이 있는 거, 꽃소금. 그죠? 그런 게뭐 아주 좋은 미네랄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히말라야가 올라올 때도 우리나라는 땅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우리나라에서 잘 먹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비타민이 많은 음식은 좀 많아요. 해가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미네랄은 산성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산삼이 제법 많이 났는데 요새는 산삼이 산에 잘 안 나요. 그런 게 있죠. 자, 백두산이 융기한 산이에요. 원래 있던 산이에요. 아, 융기가 아니죠. 화산이죠. 백두산은 화산이에요. 원래 산이에요. 화산 뻥 터져가지고 이 평범한 평지에서 뻥 터져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화산이 화산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산에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화산에 있는 음식들이 미네랄이 많습니다. 음식들이 우리나라는 또 아랫역에는 한라산, 백두산 빼고는 우리 원래 산이었어. 국토의 70%가 산인데 원래 산이었어. 그래서 그것도 그냥 땅입니다. 자, 이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것과 내부에서 생기는 게 합이 잘 맞아야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죠. 그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산소와 물, 단백질이니까, 탄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장에서 기본적인 비타민들이 아주 천연 비타민들이 만들어진다. 그게 뭐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 이해됐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 다음 이해할 게 뭐예요? 단쇄 지방산. 야는 뭐지? 야는 먹고 단쇄 지방산. 어? 맞아요. 장을 깨끗하게, 장 환경을 좋게 하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 면역세포, 장 옆에 전부 면역세포가 몰려 있어요. 그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포인트. 반세지방산이 많으면 건강해요. 무조건 건강해요. 1번, 살이 안 쪄요. 많이 먹어도. 그리고 많이도 먹지도 않아요. 그죠?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두 번째, 배앓이를 잘 안 해요. 세 번째,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도 금방 일납니다.
안 아프진 않아요. 열이 나고 이렇게 해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면역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세지방산이 자,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아냐고. 자, 방금 말한 면역. 맞죠? 면역. 면역이 단세지방산의 표이면서 또 여러 가지 단세지방산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표들은 뒤에 나오는 표들은 호스트 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다양한 애가 다양하든 좀 덜 다양하든 걔들이 살면서 어떤 유익 물질들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있어서 살 만큼 충분히 잘 만들어내느냐 키가 크고 건강할 만큼 충분히 잘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부족하냐 그래서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애들이 충분히 만들어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를 이끌어줘야 그게 건강해. 내 건강이 되죠. 내 건강. 외부에서 어떻게 집어넣어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면역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병이 와도 똑같이 걸려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진짜 황천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의 건강입니다. 작은 병에도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고 합병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건강이 좋다라는 거는 큰 병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뱃속에서 잘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잘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공급을 잘 해줬을 때 10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타고난 선천 면역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나서 10개월, 그것이 안 되면 태어나서 10년 동안 우리가 그 면역, 선천 면역을 대응할 수 있는 후천 면역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36개월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0년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성인 리더님이 보내주신 우리 아이, 우리 준아의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인 리더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성인 리더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또 물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질의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면이나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케이스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준화가 첫 번째 검사를 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검사. 요게 이제 두 번째 검사한 거거든요. 노란색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저번에 얘기했지만, 별로, 같은 비슷한 베이스긴 하지만 데이터 기본 베이스가 하나는 뭐 100개라면 하나는 1000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더 좋고 더 나빠졌다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는 비교해도 되냐면, 자, 요거는, 데이터상 비교해도 되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있죠, 여기. 분석 결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됩니다. 요게 지금 봐봐요. 이 친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사사분면 중에 낮아요. 낮아요. 그죠? 여기니까 낮아요. 낮은 중에 좀 올랐어요. 오, 잘했다. 맞죠? 계속 우리 그 유산균 먹었나요? 주나? 네, 성인이 계속 먹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균형은 원래 조금 괜찮았는데 조금 더 좋아졌어요. 요거는, 조금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이가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그리고 혹시 약을 먹었어도 빨리빨리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졌어요. 좀 더 좋아지기를 엄마는 바랬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아이가 크면서 점점, 우리의 목표점은 여기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죠. 여기를 가야 해요. 결국 여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진짜 앞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자, 요거 비교 대상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예전에 우리 준하가 지금 뭐가 좀 부족했어요? 다양성이 좀 부족했고 지금 좀 늘었죠. 그죠? 다양성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리고 유익균 대빠 많아요, 대빠. 애들은 완전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줄어들 수도 있고, 애들은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유익균과 유해균. 이 유익균 진짜 진짜 좋아요. 좋은 음식 많이 먹어서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오, 이제 좋아진 거 보이나요? 여기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요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해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튀어나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와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6번이었는데 3번으로 바뀌었다, 맞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라 했어요? 이제 앞에 거는 조금 놔두고요. 뒤에 거 볼게요. 자, 어떻게 보라 했어요? 평균을 쭉, 우리 준하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 좋다고 계속 안 돌아가는 법 절대 없고요. 엄마가 빨리 뉴트라이트와 만나서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환경, 우리 모두 높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준하 몇 살이죠? 5살요. 5살, 5세예요.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전체 평생을 이끌고 갈 면역을 만들 후천 면역을 만들 최고의 기회가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본인이 아이가 스스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5년이나 남아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는 인지하고 기분 나쁘고 뭐 크게 걱정하고가 아니라 인지 이대로 될 게 아니니까 엄마가 노력을 할 거니까 이제 희망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성장 관련 미생물 수치 요거랑 그다음에 체지방 관련 미생물 수치 그다음 면역 관련 인지 관련 그다음에 변비 단백질 소화 비타민 생성 봐봐요. 내 몸에서 비타민 생성 요거는 100% 포스트바이오틱스죠. 그죠? 어, 그 다음에 피부 면역, 요것도 면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높은 것보다 낮은 게 훨씬 숫자가 많죠. 그래서 한번 높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만약에 이 아이를 자라게 했으면 굉장히 약골이고 병원도 자주 가고 신경도 예민한 그런 친구가 될 뻔했어요. 지금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제 좋아질 겁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간 여기. 그래서 좀 더 올려야 돼요. 그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자, 볼게요. 그래서 마이크롬의 다양성은 아직 평균을 미치지 못합니다. 평균은 반건강인, 알죠? 반건강인. 우리의 목표는 여기, 하이에 가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보다 조금 더 좋았었어요. 조금. 요까지는 비교가 되는데, 그 다음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종류가 다르기, 균 종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아졌죠? 옆에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자, 요거는 면역, 요거는 소화, 이렇죠. 요것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이렇게 필요한가 봐요. 어, 자,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는 소화, 얘는 면역,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알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후갈리스는 없어지는 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균이 많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 여기 있죠. 그죠? 잘 안 없어집니다. 거의 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장 관련. 이 보면 이게 진짜 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장기, 그리고 뼈, 그리고 뇌, 그리고 뭐 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성장에 해당하죠. 우리가 다 커야 돼. 이제 5살인데 키워야 되죠. 그죠? 거기에 있어서 느릴 수 있죠. 이 친구. 또래보다 작을 확률이 높겠죠. 앞으로도 계속 작을 확률이 높겠죠. 제가 준하를 봤기 때문에 또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그리고 엄마가 아빠는 그렇게 안 작죠, 성인 리더님. 아빠 뭐 크지도 않아요.
171. 아, 171. 그래, 크지도 않네, 그죠? 그래, 작다 얘기하긴 좀 그렇다, 그죠? 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뭐, 여자치고는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지만,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더 작은데, 아이는 엄마 아빠의 유전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영양소를 흡수를 잘 못하는 몸이죠, 그죠? 영양소 흡수. 요거 알죠? 요거는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 흡수가 잘 안 되어서 체지방, 실제로 근육보다는 지방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방이 많은데 근육 부족형 지방이 많은 게 문제잖아요. 맞죠? 그럼 뭘 봐야 돼요? 근육 봐야 되겠죠. 단백질 흡수 한번 볼게요. 단백질, 어유, 낫다, 어쩌겠노. 야, 근육 안 생긴다. 키 안 크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소화가 적당히 받쳐줘요. 자, 단백질 흡수가 안 되는데 소화가. 혹시 준하 고기 먹는 거를 좋아하나요? 네, 육고기 좋아해요. 육고기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육고기도 좋아하고 소화도 어느 정도 해요. 이 친구가 고기를 안 좋아하면 진짜로 단백질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육고기도 좋아하고 육고기에 대한 소화도 잘 하고 2차 소화인 대장 소화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소화가 좀 덜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아이니까 근육이 많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또 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꾸준하게 먹여줘야 돼요. 먹여주고 음,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엔자임을 조금 먹으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대신 탄수화물은 좋습니다. 탄수화물 소화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은 먹었는데 비타민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살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살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몸이 될 수 있어요. 마른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 또는 비만이라도 근육 없는 비만이 돼요. 자, 면역 관련 미생물이 또 작습니다. 면역 관련 미생물. 그래서 면역,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하고 관련이 좀 있겠죠. 포스트바이오틱스. 그중에서도 단세 지방산과 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식이섬유 반드시 먹어줘야 되겠죠. 식이섬유. 혹시 준하 식이섬유 먹습니까? 네, 먹고 있어요. 무슨 색? 초록색, 가루, 초록색. 효용성, 예. 하나 먹고 있어요. 네, 하루에 얼만큼 먹죠? 하루에 한 2포 정도는 먹어요. 한 요새가 포는 갈아서 넣고, 따로 이제 하루에 3번 먹는데, 한 포 가지고 나눠서 먹여요, 또. 그래서 하루에 아, 2포는 먹어요, 예. 2포는 먹어요. 오케이. 네, 그거 먹여보고 혹시 네. 화이버 비치 있죠? 안 먹여봤어요. 밥에다가 섞어가지고 한번 먹여보세요. 똥을 잘 싸는지 잘 싸면 비치가 훨씬 나아요. 아, 네네. 그런데 얘 말랐잖아. 말랐어요, 예. 비치 안 되겠다. 말랐어요. 예, 마르면 비치 안 돼요. 걔가 음,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섬유도요. 식사 후 바로 먹이지 말고 살이 쪘으니까. 살이 빠졌으니까. 조금 턴을 두고 식사 후에 30분 뒤에 넣으세요. 음, 알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살이 안 쪄서 애들은 살이 키고 그리고 살이 힘이거든요. 살이 쪄야 돼요. 흡수가 안 되는 몸이잖아. 그죠? 아까 여기 체지방이 비타민이고 무기질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게 대사가 빨리 안 일어나겠죠. 피곤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꼭 먹어줘야 되고 음. 인지 관련 건강. 자, 인지 관련 건강이 좀 낮습니다, 준하가.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자, 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인지 보입니까, 여러분? 인지. 자, 이게 가바가 가스, 방구일걸? 가방 생성, 가스랑 방구가 많이 생성이 된다. 인지가 낮으면. 그다음에 정서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사가 잘 안 돼. 아까 대사가 안 된다고 했죠. 얘 대사는 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생성이 잘 안 돼요. 소화장애는 표시가 안 날 거예요. 변비가 있을 수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인지 기능의 영양. 단세 밑에 또 단세지방산 없고 담즙산 대사가 안 되고 인지 기능, 세로토닌, 염증 다 이게 있잖아요. 정서하고 상관이 있죠.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혈압이나 대사, 복통, 가스, 변비, 설사가 있는데 아니까 우리가 치매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지 부분이 조금 낮으면 기억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한 번 할 때는 세 번 해야 평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이 좋은 뇌로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이걸 많이 먹여서 빨리 올리죠. 빨리 올리면 초등학교 가면 우리 또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요런 그다음에 애기니까 지금 세라토닌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서도 나와 있고 세라토닌도 나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불안한지 아니면 차분한 아이인지 엄마가 보기엔 어때요? 좀 조금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는 가만히 뭐 있고 막 뭐라도 움직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끼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애가 분노나 화나 기쁨이나 이런 표현들이 과하죠. 많이 좀, 기쁘고 많이 네, 화나고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네네.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열정적일 수는 있지만 과해서 우리 초등학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왕따. 그다음에 또는 내가 왕따를 당해도 그렇지만 애를 어떻게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애가 아직 어릴 때. 그런 부분에서 인내심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인내심이 이렇게 좋아야 수용성이 좋고 그리고 인내가 좋아야 마시멜로가 되죠. 그럼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인지가 반드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걸 계속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셨죠, 여러분? 대충 앞뒤를 맞춰보면 이 아이가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수면 관련이 좋아졌네. 이제 좀 잔다. 애가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 좋아졌어요. 수면이 괜찮아요. 요새 좀 잘 자요? 네, 잠들기까지는 조금 걸리는데, 잠들고 나면 그 좀 자요. 이제 좀 커가지고 오줌 누러 많이 안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신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복부 한번 볼게요, 나중에. 너무 좋아요. 수면 좋아졌어요. 수면이 좋아지면 대사가 좋아질 신호탄이에요. 지금 대사 조금 안 되거든요. 설사 관련 괜찮은데 변비가 좀 낮아. 자, 변비 한번 또 가볼까요, 우리? 변비. 여기 있다, 변비. 여기도 있다, 변비. 위에도 변비 있나? 변비 없어. 변비 여기 변비. 자, 변비, 소화, 알레르기, 염증, 불우스 이거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입니다. 그다음 피부 면역, 피부 탄력, 변비, 자폐, 우울, 비알코올성 지방간 아까 그랬죠. 좀 불안하고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아직 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는 못하지만 아이치고 뭐 인내심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진단이지 뭐 이거가 병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놓아주기 위해서 장래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폐 우울 밑에도 이제 변비 설사가 또 자폐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 맞죠? 그래서 뭐 혹시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스트레스에 약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안 나와서 또, 본인이 이렇게 자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위해서 이걸 올려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알레르기, 염증, 위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혹시 알레르기나 자주 나타나는 염증 상태가 있습니까?
네, 뭐라고,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고 이래요. 어느 부분? 엉덩이하고 허벅지, 허벅지 어디? 허벅지 양 사이드로.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예. 그 다음에 엉덩이는 엉덩이는 뒤쪽으로. 엉덩이 그 뒤에 면적, 위에 뒤에 밑에. 위에는 위에도 건지는 것 같고, 밑에도 건지고, 좀 전체적으로 다 건지러 달라는데. 위에도 네, 건질고 밑에도 건질고 다 건질고. 자,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눈치를 채야 되잖아. 자, 이게 뭔 얘기일까? 볼게요. 봐봐, 이게 몸이 다리가 지금 제가 잘 그려야 되는데 공둥이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허벅지 요 부분을 지금 간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요 부분. 그죠? 네네. 그리고 엉덩이는 뭐 어디 요런 부분 간지나? 전체적으로 다 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 자,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순환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햇볕 알레르기도 아니고 접촉성도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접촉성일 수도 있겠죠. 바지가 다이니까. 그래서 접촉성일 경우에는 우리 세제를 바꾸게 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요 부위와 요 부위, 여기를 순환으로 볼 때, 자, 어느 순환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Y존, 다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림프가 있어요, 림프. 그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죠. 아이고, 무시.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머, 쩍쩍이다, 다리가. 어떡해. 자, 림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엉덩이 뒤에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빽 돌아가면서 림프가 있어요. 이 순환이 안 되면 이쪽 부위, 뒤쪽 부위가 가렵겠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를 자주자주 뚫어주세요. 즉, 쭉쭉이를 무릎 중심으로, 무릎 뒤에도 있죠. 요거도 해줘야 돼요. 림프 같이 도니까. 해줘야 되지만 여기가 막혔어. 쭉쭉이, 스트레칭 여기를 해주면 이 아이 키 클 확률이 높겠죠. 왜? 여기가 지금 닫혀 있으니까. 크고는 쉽지만 닫혀 있단 말이야. 그럼 다리가 짧아. 이해가요? 지금 이 나타나는 몸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죠. 알겠죠? 엄마 여기 쭉쭉이 여기를 펴줘야 뜯어줘야 돼요.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순환을 좀 시켜보세요. 애들은 오메가3까지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으면 대박이죠. 뭐 삼키면 할 수 없고 안 삼키도 할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해 갔죠? 우리 모양. 그래서 변비 관련이 불안증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불안증하고 염증 아토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아토피를 아이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앞뒤를 보면서 그래서 설사 관련도 예민도와 상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애 염증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여기도 장염증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아토피 쪽으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좋아요. 탄수화물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또 낮게 됩니다. 자, 단백질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보고 또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 대사 이상 비만 연관.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대사가 약하고 지방이 많이 쌓일 확률이 높은 몸이다. 그러니까 비만은 염증 세포를 동반하고 비만하면 어떤 게 불리하냐면 성장에도 불리합니다. 그리고 근육 형성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약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안 되기 좀 적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위에 소화가 받쳐주기 때문에 영 이렇다라고 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끼가 좀 있다. 실제로 저는 이게 준하보다 훨씬 낮아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소화가 끝내주게 잘 되고 그다음에 체지방이 끝내주게 높아요. 체지방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근육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가지만 딱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단백질은 소화 건강, 면역 조절. 소화는 제법 잘 시킵니다. 그래서 면역 쪽에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준하가 지금 단백질이 낮은 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단 체지방, 아까 면역이 안 좋다, 좀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흡수가 잘 되거나 하면 좀 이렇게 버틸 텐데, 비타민과 무기질이 좋으면 면역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비타민과 무기질 흡수가 떨어져요. 여기 체지방에서 보이죠? 여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불리해요. 바깥에서 먹는 게 효과가 별로 없어. 나는 내 몸에서 생기는 건 조금 괜찮아. 조금 좀 낮아. 그래서 얘 자주 아플 수 있어요. 옛날보단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병치레를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래, 자주 아프진 않아요. 자주 아프지. 다행이다. 맞죠? 근데 이제 표상은 조금 자주 아플 확률이 이게 떨어질 뿐면 이제 끝나요. 왜냐면 여기도 면역, 여기도 면역, 비타민 무기질 그쪽 흡수도 안 되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대사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봄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타민을,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적당히 조금 모자라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때려 넣어도 다른 애들보다 2배, 3배를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조금 떨어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똥으로 많이 쌉니다. 비싼 똥 싸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엑스나 이런 거를 먹이더라도 지금 현재는 2배 정도 먹여도 다른 애들 1배 또는 이게 억수로 좋은 애들 반만 먹는 것보다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렇게 더 올려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뉴트라이트 바리 먹으면서 애가 쭉 건강하게 갑자기 떡대가 좋아지면서 인물이 확 나고 피부가 반딱반딱해지는 아주 멋진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또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비타민과 무기질을 넣어주면서 단백질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플러스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자기 번호 3번을 넣어주는 이게 바로 뭐라고? 튼튼 프로예요. 그래서 준하는 10세까지는 진짜 튼튼 프로를 꾸준하게 먹이면 정말 나중에 185에 준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사실 185, 나중에 님 185 된다더만 우리가 185 아니다 하면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1cm라도 안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니까. 그런데 어릴 때 먹는 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셨죠, 여러분? 봤죠? 자,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게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병은 아니잖아요. 건강에서 반건강, 반건강에서 좀 더 안 좋은 건강, 아직은 건강이라는 틀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틀린 거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건강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 아직 이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더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나 그 건강 나이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살이라도 건강 나이를 늘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한 몸에서 무엇이 어린 아이들은 건강한 몸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서 인내, 정신력, 지구력, 긍정 다 나오기 때문에 인간관계, 공부 싹 다 그 부분에서 건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지 않아도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을 한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때 건강한 몸에서 굉장한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진짜 진짜 인지시키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이 건강한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자, 제가 저번에 이거 보여드렸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어, 왜안 돼? 잘 됐다. 완료. 제가 이윤호라는 아이 마법을 보여드렸나요? 음, 여보세요. 야, 됐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아이. 자, 이 친구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오, 너무 괜찮죠? 어, 중, 중학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그죠? 어린인데.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상태를 보면 평균보다 좀 이렇게 쭉 해보면 낮은 게 좀 많아요. 좀 많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올라가고 있는 아이예요. 이전의 것을 비교해 볼 때, 자, 이 한번 봐봐. 1차 검사 여기 있었어요. 균형이 2차 검사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대박. 이게 최고의 지금 결과물이에요. 이 친구 튼튼포로 계속 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어, 이 친구가 ADH, ADH고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포스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불안하고 막 이런 그 뭔가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부분이 약하겠죠. ADH니까 특수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좋아졌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걸 해석해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처럼 해석해 주실 분 했더만 줄을 서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너무 막 암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골치가 아팠고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한테 무슨 이유로 이거를 했을까 엄마랑 이렇게 쭉 상담을 쭉 해보니까 엄마가 너무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죠, 엄마가. 그리고 너무너무 아이가 잘 건강해졌죠. 이 아이가 뉴트리라이트를 꾸준히 먹고 어느 날 한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다. 5년 이상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바움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튼튼푸르를 같이 하면서. 너무 괜찮은 표죠. 이런 표를 여러분 진짜 이런 데이터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준하도 좋아졌지만 그죠? 이건 원래 좀 좋았는데 이게 이뭐 바닥에 있었는데 올라왔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ADH가 막 집착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죠? 자폐 ADH 다 들고 있으니까 너무 집착도 심하고 막 너무 막 감당이 안 되잖아, 엄마가.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대화가 되고 그리고 멈추기도 하며 그리고 웃는 모습이 많아졌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집착이 좀 끊어져서 이게 이 증상의 경증, 중증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원래 이런 병들이. 그런데 엄청 좀 안 좋았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물론 평생 정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너무나 희망을 본 거예요. 이제 대화도 되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되게 오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ADH 아니고 자폐입니다. 자폐. 미안합니다. 자폐 맞죠? 오래 못 사는 거. 맞죠? 자폐. 아니가 ADH가 둘 중에 하나다. 마이 언어라는 건데. 자폐입니까? 이제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너무너무 희망을 가진 그,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진짜, 맞아요.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5학년 남자애인데. 그래서 이, 이 집착이 너무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화도 되고, 자폐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대화도 되고, 그리고 차분도 해졌고, 비록, 좀 부족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행복한 거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는 희망과 웃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우리가 전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자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소비자의 3년 후, 5년 후에 큰 병을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안 살아본 삶에 대해서 상당하지 않죠. 내가 어떤 병이 걸릴 거라고. 그런데 진짜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서 이거를 억지로 어떻게든 먹게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5년 뒤에, 3년 뒤에 만날 큰 병을 피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확실합니다. 혹시 큰 병이 걸리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훨씬 당겨졌을 걸 훨씬 미뤄주는 그런 삶을 선물해 주는 게 우리 마바오미와 뉴트리라이트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겨서라도 넣어요. 판다는 느낌이 아니라 PB가 더 되는 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PB가 안 되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안 살 거가 미우니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 그가 알지 못하나 나는 복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내한테 속았다 생각하고 살아. 난 자신 있으니까. 비록 좋아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네가 느낄지는 몰라도 지금 이걸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 그냥 먹어라. 3개월만 그냥 먹어라. 내가 먹으라는 대로. 돈이 없다. 이게 우선이다. 돈 없다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백도 사고 옷도 산다.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먹어라.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딴 아메이에서 사서 먹어. 아메이 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표를 해석하면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고자 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도와서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당당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죽어서 신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자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와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웰리스 랩이 나오게 될 건데 그것들은요 진짜 우리가 복 짓는 방법이죠. 1PB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도움되는 제품을 돈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자꾸 뺀단 말이야. 효과 없다니까. 먹고 산다니까. 그래갖고 뒤로 빠지면 다음번에 가보면 희한한 거 이상한 거 이만한 거 100만 원치 사놨는다니까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스스로를 여러분 지키세요. 그 돈 다 벌고 꼭 돈 다 벌고 평안해지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가시는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팔자가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그죠? 똥밭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안 하나. 그거 진짜 이성균 오늘 보셨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럼 멘탈 흔들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 너무 못 견디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단단하고 튼튼했으면 어떻게든 인내를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극복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가족들은 뭐 어찌되고 가족들에게 뭘 면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럼 뭐래?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이유는 그 뭐 마약이든 뭐든 뭐이 수면제든 약을 먹었고 마이크로바이옴 엉망돼가지고 그래 이상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건강은 나빠지는 거 아니고요. 차근차근 나빠지고요. 어느 날 한순간에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차근차근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건강을 조금씩이라도 올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뭐라도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도 열심히 2차 마이크로바이옴 자, 이제 모두 합시다. 그래서 내 것을 들고 또 쭉 흔들어야 되죠. 내 것을 들고 이렇다고 난 이렇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보죠. 2차 마이크로바이옴 어 해야죠. 1월 달에 프로모션이 있죠. 자, 단기간에 끝날 확률이 높겠어요? 길게 가겠어요? 그날 끝난다. 그러니 2차 마이크로바이옴 합시다. 우리 모두 해서 우리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점점 상황을 좋게 만들어 봅시다. 건강이 1번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엔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정말 멋진 삶을 선물해주는 우리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진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마바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배웁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안희진 리더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또 기초와 기본을 다지고 BBS에서 솔루션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설명한 거 제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단세지방산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켰듯이 여러분의 소비자들도 만나면 그건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풀이 그게 되어 있으면 풀이하기가 훨씬 쉬워요.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솔루션은 BBS에서 나갈 것이고 그리고 모르면 스폰서니까 연결하면 되고 사실 정 모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유틸라이트를 소개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쉽게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의 스폰서 그리고 저는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함께 줌으로 만나서 해석해도 되고 현장에서 만나서 해석해도 됩니다. 언제든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내 거나 우리 아이 거나 우리 파트너 거 해보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아직 보라색을 안 받았죠. 노란색, 보라색. 받으면 또 연결을 잘 해봅시다. 받으셨어요. 받았어. 광현 언니 거 좋아졌어요? 5번? 1번이고.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야. 쬐끔. 조금 좋아졌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조금씩인 것 같아. 그래도 나아진 게 어디 젊어졌다, 언니. 2살이 젊어, 요 조금 2살이 젊어졌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허경숙 리더님도 제가 결과표를 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이렇게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또 해석하고 그리고 12월 마무리 끝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질문이지만 질염 세균이 약간 있으면 처방한 약 안 먹고 진료 네 처방 약보다 더 빨라요. 네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3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빠르면 하루도 되지만 보통 질염은요. 질염은 왜 일어나요? 질이 건조해졌고 건조해지면 거기에 붙어 이렇게 사는 세균들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아이를 먹어야 돼요. 유산균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애를 이렇게 왜냐면 외부랑 직접적으로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애가 건조해지니까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붙어 있는 어, 이름이 뭐죠? 무슨 균이에요? 나 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 그 아까 소화에 관련된 거. 아, 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소화.
락토바실러스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걔들이 벽에 붙어 있은 자체가 지가 촉촉한 거예요. 질이 촉촉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균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가 쭉 달려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은 항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막 균도 죽이고 가도 죽이고 락토바실러스도 균이니까 죽고 원래 나쁜 균도 다 죽고 그러니 그렇다가 또 싹 오염이 되면 또 질염이 생겨요. 그래서 질염이 점점점 약을 먹으면 점점점 나타나는 시기가 짧아져요. 짧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강으로 구강은 입이고 질로 넣는 유산균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균을 락토바실러스를 한 그 발라 놓는 거거든요. 그게 발라 놓으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그게 한 달치가 거의 십몇만 원이에요. 한 달치 직접 주입하는 게. 그런데 먹어보신 분들이 직접 주입하는 거보다 우리 거 5만 원밖에 안 하죠. 그거 먹었는데 훨씬 효과가 좋대요. 왜냐하면 진짜로 제대로 된 장에서 만들어서 기어가서 질로 가서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대사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거죠. 집어넣은 애들은 집 짓고 못 사는가 봐요. 우리 게 좋은 균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질염에 걸리는 이 시간을 더 늘려나가면서 면역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었다고 질염이 아예 안 걸린다. 뭘 먹었다고 아예 안 걸린다. 아니고요. 좋아질 때는 점점 간격이 멀어지고 강도가 떨어지거나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세 포, 다섯 포 정도 드시면서 기어가야 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짧으면 1일, 길면 일주일 가량 있다가 효과가 날 확률이 높은데 대부분 3일 안에는 효과가 납니다. 여기 볼때기에도 다 있죠. 우리 락토바실러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를 직접 바르면 바로 좋아지죠. 피부가 아주 아주 좋아지죠. 그렇게 됩니다. 다른 질문 아니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질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불리해요. 그럼 방광염, 신장염 뭐 다 온단 말이야. 자궁 내막염 뭐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그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빨리 되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자, 됐죠? 우리